롯데 레전드죠. 박정태 해설위원이 SSG의 퓨처스 감독으로 선임이 됐습니다. 요거 자체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됐어요. 지난해 이제 12월 31일에 발표가 됐는데, 원래 이제 SSG는 손시현 감독이 퓨처스를 맡고 있었는데, 손시현 감독이 이제 수비 코치, 1군 수비 코치로 올라가면서 2군 감독이 공석이 됐고, 그래서 사실 시즌 중에는 조원우 수석이 퓨처스 감독으로 가지 않느냐, 이런 전망도 있어요. 조원우 감독이 롯데로 갔잖아요. 그러면서 이 공석을 누가 채우질 했는데 결국 박정태 감독이 선임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일파만파죠. 네, 참 이게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일단 야구계에서는 뭐 예정된 인사 아닙니까? 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일단 첫 번째 이슈는 추신수 선수가 은퇴를 하면서 이제 그 퓨처스 보좌역을 맡기로 했잖아요. 네. 그런데 뭐 다 아시겠습니다. 외삼촌이거든요. 박정태 감독이. 요것 때문에 일단 좀 얘기가 먼저 되고 일단 뭐 추신수 선수가 은퇴하고 나서 구단주 보좌역을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어쩌면 이런 이 흐름은 메이저리그에서 좀 흔하긴 해요. 한 팀의 슈퍼스타 혹은 프랜차이즈 스타가 은퇴하고 나서 약간 고문이라든지 그렇죠. 뭐 단장 보좌 이런 걸 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거죠. 선수 입장에서는 은퇴하고 나서 뭔가 이제 직함은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여기에만 전념하지 않고 조금 내려놓으면서 좀 좋은 정도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경우는 뭐 미국 프로스포츠에서는 굉장히 많은데, 추신 선수의 지금 행보도 좀 비슷하죠. 메이저리그나 뭐 미국 프로스포츠에서 많이 나오는 행보인데, 이제 좀 얘기가 많이 나오는 부분은 그 다음 스텝이죠. 이제 이군 감독이 추신 선수의 외삼촌인 근데 박정태 어쨌든 전 감독이 지금 이군 감독을 했는데 모르죠.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하지만 지금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는 이 박정태 전 감독의 좀 음주운전 이슈 이게 아닐까 싶어요. 그 버스 막았던 사건. 이게 또 CCTV에 다 잡혀가지고 다 공개가 됐었어요. 그 모습이.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다시 야구계에 돌아오기는 어려운 거 아니냐. 사실 박정태라는 인물은 박정태 선수는 사실은 이제 롯데 입장에서는 레전드가 맞아요. 뭐 사실은 뭐 근성 또 99년에 대단한 활약을 또 펼치기도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선수 생활 끝낸 후에 롯데에서 타격 코치도 하고 2군 감독을 맡기도 했고, 또 몇몇 팀들의 그 감독설에도 올랐었고 그랬었는데, 결국은 이제 말씀하셨던 2019년 1월에 벌어졌던 이제 음주 사건 때문에 사실은 꽤 시끄러웠단 말이죠. 그때 어땠냐면은 그 사건이 터지고 나서 다시 돌아보니까 그 전에 또 음주운전을 했던 맞아요. 그게 또 있었어요. 그게 이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지난 일인데 이게 공개가 된 거죠. 그러면서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다시 KBO 리그로 돌아오기는 어렵다라는 게 중론이었죠. 그래서 최근 프로구단에서 몸담았던 게 뭐 꽤 예전 이야기예요. 뭐 2012년 뭐 이렇게 됐으니까 현장을 떠난 지가 오래됐으니까 팬들이 지금 SS 팬들이 조금 이제 이 선임에 대해서 좀 언짢아하는 이유 중에 세 번째는 그거예요. 이제 첫 번째는 지금 다 얘기했던 뭐 버스 논란이 있었고, 뭐 추신 선수의 외삼촌이라는 얘기도 있고, 세 번째는 결국 현장을 떠난 지 오래된 분인데 지금 2군 감독, 그 육성을 해야 되는 부분에 선임이 됐다는 게 이제 SS 팬들이 조금 이제 납득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뭐 과거 이력을 제쳐놓고 봐도 과연 이 2군 감독 선임이 적합한가, 이분이 최근에 걸어온 길이라든지 뭐 야구관이라든지 지금 야구가 굉장히 빠르게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육성론이 특히 그런데요. 그런 상황에서 정말 이 박정태 전 감독의 2군 감독 선임이 옳은 선임인가, 옳은 인사인가를 두고는 물음표가 있을 수밖에 없죠. 게다가 최근에 SSG는 굉장히 변화가 많아요. 단장도 그렇고 2군 육성도 그렇고 2군 코칭 스태프도 그렇고 1군 코칭 스태프도 그렇고 굉장히 구단 내부적으로 1년마다 지금 굉장히 큰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에 그냥 밖에서 보면은 그만큼 지금 정돈이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만약에 좀 팀이 계속 혼란스럽게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네. 사실은 이게 참 애매하기도 하고 굉장히 논란이 좀 많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일단은 이제 구단 발표는 추신수 선수와는 별개로 박정태 감독을 선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도 팬들 입장에서는 과연 별개로 추진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죠. 있는 것 같고요. 네. 아까 말한 제가 말한 세 번째 현장을 오래 떠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 모든 것들 SSG의 입장을 팬들은 믿지 않는 분위기죠. 네, 이거는 개입설이 있다 이렇게 지금 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단 내부에서도 코치들 사이에서도 이군 감독이 그러면 누가 되는 거야는 굉장히 큰 화두였어요. 네. 그러니까 마무리 캠프 때도 원래 손시현 이군 감독이 있다가 이제 1군으로 올라가기로 확정이 되면서 마무리 캠프를 시작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혼란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이 훈련 스케줄을 이제 감독이 짜는 경우 어쨌든 감독의 의사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2군 마무리 캠프를 할 때 누군가는 이 훈련을 총괄을 해야 되는데 캠프를 총괄해야 되는데 그럼 누가 해야 되냐 했는데 그때 아마 손시현 이군 감독이 좀 병행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양쪽을 다. 네, 그랬는데 그때부터 그럼 누가 되는 건데 대체 누구를 이군 감독으로 앉히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냐? 현장에 있는 분들도 굉장히 이게 큰 화두였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좀 허탈함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SSG 퓨처스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좀 어려움들이 좀 있었어요. 뭐 사건도 좀 있었고 네. 그러면서 사실은 육성에 굉장히 신경을 좀 많이 썼었는데 그래서 이제 손시현 감독도 어렵게 데려온 거였거든요. 그때 연수 중에 아마 그것도 얘기 많이 그 얘기 네. 그 얘기 그랬나요? 네. 그러니까 어렵게 데려왔다고 어렵게 될 것 했잖아요. 같죠. 네, 맞습니다. 어렵게 데려왔는데 결국은 이제 지금 또 1군 호출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SSG 뭐 예전 SK입니다만 거기가 이제 강화도를 맞아요.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선수들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유배지예요. 거기. 네, 저 엄청 험지- 멀어요. 네. 네. 제가 그 퓨처스 중계를 한번 갔다가 평일날 2시간 걸렸어요. 네, 진짜 먼 곳에 있어요. 네, 네. 진짜 멀긴 네. 멀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여러모로 육성에 좀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인데 박정태 감독은 사실 이제 지난 10년 동안은 유소년 양성도 하고 지도를 하기도 했고 또 저는 이제 그 롯데 중계를 가면 그 MBC 라디오 해설을 했었어요. 그래서 가끔 보고 인사하고 이랬던 사이이긴 한데 그래서 뭐 근황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줄은 뭐 저도 이제 뉴스 보고 좀 많이 놀랐죠. 예. 과연 이제 팬들이 걱정하는 그동안의 이제 시간, 그러니까 그 현직에서 좀 떠나 있었 12년이 로이스터 마지막 아닙니까? 네, 롯데예요. 롯데. 그죠? 네. 로이스터 감독 마지막 네. 시즌 성적이 안 나고 그러고 이제 떠났던 기억이 저는 있어서 네. 뭐 명확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고 나서 이제 퓨처스 감독으로 복귀를 한다는 게 이게 사실 어떨지 좀 궁금한 부분도 있습니다. 네. 지금 댓글에 그 계약 기간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이 부분은 맞습니다. 실행위원회에서 단장들끼리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코치는 웬만해서는 이제 하지 말자, 네. 영입하지 서로 이제 빼가지 말자 이런 얘기가 나온 건 맞는데 이번에 SSG에 간 코치 분 중에 한 분은 근데 계약 기간 남았는데 이동하셨어요. 맞아요. 네. 네, 이게 뭐 안 하기로 했는데 마냥 이게 지켜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몇몇 분들도 지금 얘기하시는데 너무 옛날 야구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좀 하시는 것 같고요. 2012년 양성호 감독 시절에 양성호 감독이었군요. 네, 그때 1군 타격 코치가 마지막이라고. 네. SSG가 이제 청라 시대를 열게 되면 퓨처스도 청라로 간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건 글쎄요 그런가요? 네. 근데 구장이 없을 텐데 예, 구장을 또 마련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네, 이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저도 그 얘기 들었는데 나이 들었다고 해서 올드스쿨은 아니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나이가 있으셔도 새로운 걸 받아들이려고 노력하시는 뭐 코치 감독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네. 하여튼 다양한 이야기들 올려주고 계시는데 네. 어쨌든 팬들은 그렇게 이거를 납득을 못하는 인사라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결과로 보여줘야 돼요. 그렇죠. 네, 그 SSG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28년도 청라 시대에 대한 지금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 과정입니다.
결국엔 이 청사진을 현실화시키려면 육성을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현재 SSG 이군 감독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정말 뭐 이런 청사진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꾸준히 젊은 선수들이 성장하고 1군에 올라오고 미래가 밝다라고 누가 봐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이번 인사에 대한 평가도 옳은 인사였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네. 특히 이제 뭐 그 부분도 사실은 명확히 저희가 밝혀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추신수 선수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추신수 선수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저는 어쨌든 이에 대한 의혹을 지금 만들어 버렸잖아요. 구단이. 그렇게 하면서 선택을 의혹을 하면서. 그냥 했기 때문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이게 타임라인이 추신수 선수가 은퇴하고 구단주 보좌 역할을 한 지 한 3, 4일 후에 이렇게 그다음에 이군 감독이 발표가 됐으니까. 네. 예. 추신수 선수의 그 거치도 사실 저희 야구계에서는 되게 맞아요. 시즌 중간부터 거의 다 나온 상태였잖아요. 네, 사실 뭐 감독을 할 거다라는 얘기도 네. 많았고 단장을 할 거다라는 네. 얘기도 많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뭐 이군 감독을 할 거다 네, 이런 맞아요. 썰도 네. 있었고요. 네,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이 큰 테두리 안에서는 이 썰에 벗어나지 못했으니까. 네, 이스트진이 무관하다고 하는 게 더 웃기지 않나라고. 맞아요. 네, 팬들의 시선이 저렇습니다. 네. 모르겠습니다. 예. 네. 근데 저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 추신 선수의 공식 직함이 구단주 보좌잖아요. 어떤 역할이에요? 그 보면은 그러니까 미국 스포츠에서는 구단주 보좌보다 단장 보좌는 많아요. 그 맞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스페셜 컨설턴트. 네, 뭐 그래가지고 뭐 그 이정우 선수가 있는 샌프란시스코도 원래는 버스터 포지 선수가 이런 고문 역할이었어요. 네, 고문이었어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조언하고 선수단 가끔 같이 하고 막 이러면서 하다가 이제 단장까지 갔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슈퍼스타들이 너무 또 이제 내가 그동안 몇십 년 동안 계속 야구하면서 힘들었는데 또 이제 이쪽에 계속 발 담고 있기는 어렵다, 힘들다. 네. 하지만 이제 가볍게 좀 이제 직함을 좀 걸어놓고 이런 거에 있어서 보좌를 많이 하긴 하거든요. 근데 구단주 보좌는 조금 하지만 어떻게 보면 추신수 선수의 현재 위치를 좀 알 수 있는 부분도 그렇죠. 이 직함에 있다고 봐요. 단장 보좌, 네. 뭐 감독 보좌가 아닌 구단주 보좌. 네. 네. 근데 이런 이거는- 비슷한 역할들이 각 팀에 있나요? 우리나라- 비슷한 역할은 좀 있는 것 같긴 하던데.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생소하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공식 직함은 아닌데 음. 뭐 그러니까 가끔 이제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그런 건 네, 있죠. 그런 예. 건 있어요. 그런 건 있죠. 근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직함을 주진 않죠. 샌디에고 체노팍 네. 슈퍼 어드바이저. 네, 약간 그런 컨설턴트 뭐 이런 걸 그렇게 거예요. 이렇게 네. 걸려 있는 경우는 미국 프로 스포츠에서는 꽤 많습니다. 네. 그래요.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성적을 내야 이런 모든 것들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결과를 내야 되고 육성을 잘해서. 사실 SSG가 굉장히 내부적으로 육성에 신경 쓰고 있는 건 맞아요. 그래가지고 뭐 어느 선수를 꼭 키워야 된다. 그렇죠. 뭐 어느 선수에게 기회를 좀 주자. 이런 얘기는 구단 내부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를 두고 뭐 굉장히 뭐 불협화음 아닌 불협화음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전 들었는데. 어쨌든 이제 결과를 내야 됩니다. 네, 젊은 선수들을 꾸준히 올려가지고 1군에서 정말 SSG 미래가 밝구나. 청라 시대에는 또 다시 또 뭐 정상을 노릴 수 있겠구나. 네. 이런 기대를 이런 희망을 만들어줘야 지금 박정태 이군 감독의 선임에 대해서도 좀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롱 209님께서는 메이저리그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함. 그러니까 추신수 그러니까 그 구단주 보좌역을 앉히면서 팀을 이제 28년에 맞춰서 육성을 좀 시키겠다. 그렇게 보면 가장 적임자로 박정태 감독이 아니겠냐. 이런 추론이 가능하긴 하다는 거죠. 예. 그런데 메이저리그 시스템이 정말 매해 달라지고 있고 그러니까요. 변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지켜보신 분은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또 물음표가 붙는 것 같습니다. 결국 성적이네요. 네, 결국엔 결과를 성적이 보여줘야 나가. 됩니다. 네, 정말 네. 좋은 선수들 계속 잘 키워가지고 1군에 계속 올리고 그래서 팀이 좀 SSG가 연령대가 좀 높은 편이에요. 그렇죠. 핵심 선수들의 이거를 좀 더 낮출 수 있다면은 그때 가면 또 많은 분들이 그래 결과 냈으니까
박수 칠 수 있는 거죠. 네. 올해 그리고 그러니까 작년 그리고 재작년에 보면 SSG가 조금 특히 그 2024 시즌에는 조금 의도적으로 선수를 좀 세대 교체를 하려는 의도가 좀 보이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젊은 선수들한테 기회도 꾸준히 주긴 했는데 아무래도 이런 거에 있어서는 시간이 필요하긴 하거든요. 그럼요. 네, 그리고 실패도 좀 피할 수는 없고요. 모든 젊은 선수가 슈퍼스타로 성장하거나 주전 선수로 성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가 정말 SSG한테 중요한데 어찌 보면 이게 28년도 청라 시대는 SSG 랜더스뿐만 아니라 KBO 리그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봐요. 저는 이 산업화와 관련해서. 그렇죠. 네, 그랬는데 거기에 지금 중심에 SSG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감독 선임, 이군 감독 선임에 있어서는 논란을 피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28년도에 SSG 랜더스는 좀 근사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